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게 반지름, 원자 반지름을 비롯하여 이온 반지름까지 볼게요. 정리를 안 했네요. 네,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이 그림 안 그렸죠? 이제 X축이 원자 번호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원자 번호가 동일한 애들이에요. 그죠? 지금 점들이 아래 위에 있는 점들이 원자 번호 동일. 그랬을 때 얘가 원자 반지름, 얘는 이온 반지름. 자, 여기 이온 반지름이 더 크죠. 이렇게 되면 이건 음이온이 형성되는 게. 음이온이 형성되는데 뭐 이온은 전자 간 반발 이것 때문에. 그다음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죠. 양이온 형성. 이건 N수 감소. 양이 형성될 때 알겠지? 그럼 봅시다. 원자 번호가 증가를 할 때 이쪽이 음이온 형성하는 거니까 여기는 비금속이네. 여기는 금속.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주기가 바뀌는 거죠. 그지? 비금속이 금속이 되는 건 주기가 바뀔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반지름이 훅 커지는 것. 훅 커지는 건 뭐 때문이냐면 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선 지금 여기 이온들 딱 보게 되면 이온들이 등전자 이온이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같은 주기겠죠. 그럼 같은 주기에서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잖아. 이온은 유효 핵전. 등전자 이온에서 반지름이 작아지고 있죠. 그지? 여기 이유도 유효 핵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얘도 같은 주기죠. 그지? 반지름이 작아지는 이유는 유효 핵전화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배웠던 반지름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알겠죠? 뭐 흔히 많이 나오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 기본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이긴 하지만 여기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며 반지름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넘어갑시다. 이번엔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정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기체 상태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다. 그럼 전자 1몰을 떼어내서 무슨 입자를 만드냐면 양이온을 만들어요. 그래서 양이온이 형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있죠.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게 반드시 어떤 상태가 돼야 돼? 상태, 기체. 아주 중요한 단계. 기체 상태에서. 또 필요한 에너지. 그럼 필요한 에너지라는 얘기는 흡열이죠, 흡열. 수한다, 문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식은 이런 식으로 반응식을 써요. 그리고 이때 요 에너지를 가리켜서 이온의 에너지를 그립니다. 반응식도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요인들이 이 주기성에 영향을 주는가? 자, 봐봐. 이게 원자 핵이라고 볼게. 반지름이 작은 애도 있고요. 반지름이 큰 애도 있어요. 원자마다. 그러면 반지름이 작은 애 전자 있을 거고 큰 애의 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왜 에너지가 들어가냐면 전자를 떼내서 이온을 만들 때는 이 전자를 어디로 보내주는 거냐면 무한대로 보내줄 때요. 무한대로 보내줄 때. 그러니까 전자를 무한대로 딱 갖다 놓으면 이걸 전자가 떨어진다. 혹은 이온이 된다. 양이온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이 전자를 무한대로 갖다 놓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큰 경우에 이렇게 갖다 놓을 때 하고 자, 까만 선, 파란 선. 자, 둘 중에 어느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응? 그래, 위에 거. 맞지? 그러면 얘가 이온의 에너지가 어떻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 반지름과의 관계는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의 에너지는 크겠네요. 반대네요. 반지름하고는. 그지? 그럼 봐봐.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떼어내기 어렵다. 어려운 거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온의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아셨죠?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쪽으로 갈 때.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이온 에너지가 점점 커져. 같은 주기에서. 그럼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원자 반지름이 점점 어떻게 되기 때문이야?
작아지기 때문이지. 원자 반지름이 점점 작아지니까 그만큼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이 커짐에 따라서 전자를 떼어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갈게요. 원자 번호가 증감에 따라서 이온의 에너지는 점점 작아져요. 같은 족에서는. 그래가지고 얘는 이온은 원자 반지름이 커지잖아. 원자핵이 전자에 미치는 힘은 작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온의 에너지는 작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20번까지 쭉 주어진 겁니다. 알았죠? 그럼 일단은 뭐 같은 족부터 볼까요? 같은 족. 같은 족은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18족. 그죠? 작아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1족.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주기야. 요렇게 2주기. 요렇게 3주기. 그런데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가 주기성 봤을 때 같은 주기는 이온의 에너지 점점 커진다 그러지 않았어? 그지? 근데 점점 커지다가 작아지는 애들이 있어. 어디서 작아지냐면 여기서 작아져. 2족에서 13족 갈 때. 근데 그게 다음 주기에서도 똑같이 2족에서 13족 갈 때. 자, 15족에서 16족 갈 때. 15족에서 16족 갈 때 동일하게 작아지고 있죠.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이런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2족에 13족 갈 때 왜 이온이 작아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2족에서 13족. 자, 베릴륨하고 붕소를 예를 들었어요. 그럼 베릴륨하고 붕소가 있는데 베릴륨은 1s2, 2s2, 붕소는 1s2, 2s2, 2p1. 그러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이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뭐에 비해서? 이 전자에 비해서. 그지?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얘 입장에서는 안쪽에, 그러니까 반발을 작용하는 전자가 두 개밖에 안 돼요. 요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돼요. 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쪽에 무려 네 개나 있는 그러한 애들이 얘를 방해를 하고 있다. 알겠지? 그럼에 따라서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는 애는 얘야. 그럼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는 애기니까 그만큼 불안정하고 불안정하면 에너지가 높은 거야. 알았어요? 에너지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이유는 바로 가리움 효과. 이유가 가리움 효과야. 오케이, 오케이. 시험에 나와, 시험에. 자, 이유가 뭐라고요? 가리움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가리움을 많이 받는다.
가리움 효과를 많이 받는다. 가림을 많이 받다. 똑같은 말이야. 알았지? 그래서 어떻다고 에너지 준위가 EP가 2에서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떨어뜨리기 더 쉽다. EP에 있는 전자를 떨어뜨리기 더 쉽다. 아셨죠? 그래서 이유를 통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역시 3주기도 똑같다. 이유는. 자, 두 번째가 어디였냐면, 두 번째는 15족에서 16족으로 진행을 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지죠? 그죠? 그럼 이제 보면 돼. 자, 이전자를 떨어뜨려내느냐, 이전자를 떨어뜨려내느냐. 그때 산소에 있는 이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에너지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 얘가 더 쉽다는 뜻이 쉽다. 이지하다.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본 거지.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해봐. 얘는 홀전자가 있는 거고 얘는 쌍으로 돼 있는 전자야. 그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자 간의 반발이 작용하니까 떨어뜨리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 간의 반발은 에너지 준위를 크게 하는 그 영향 또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크게 하는. 자, 그래서 2p 오비틀의 전자가 떨어져 나오지만 두 개가 채워져 있어서 전자 간 반발 때문에 더 쉽게 떨어집니다. 무조건 전자 간 반발이 들어가야 돼요. 이후에. 근데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이 그래프를 외우자. 근데 외우라 그러면 이 모양을 외우더라고. 모양 외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일단 가장 많이 외우는 건 모양. 그래프의 모양. 알았지? 근데 나는 그렇게는 아니고요. 자, 이 이면지가 좀 있어. 이면지를 나누는 이유는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한 번이 아니라 한 네다섯 번 정도 그려보려고 그린 거예요.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어떻게 그리는 거 방법 알려줘. 아, 거기 X축을 보면 X축이 단위가 500 단위로 끊어져 있다. 맞나? 이렇게 여기가 500이지. 1000, 1500, 2000, 2500, 500, 1000, 1500, 2000, 25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점을 하나 치죠. 보면서 헬륨 2500. 수소는 얼마일 것 같아? 고유 원점에서 배웠는데 1312. 이혼해야죠. 1312 수소.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리튬. 리튬은 한 500 정도? 그러다가 베릴륨.
점을 찍어. 이 정도? 일단 보고 베껴. 그다음에 얘는 좀 떨어지고. 올라가겠네. 1000 이상. 동탄. 그지? 그 다음엔 탄소의 질소 갈 때. 1500이 좀 안 돼요. 산소는 여기 중간. 1000에서 1500 사이에 애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플로리는 1500에서 2000 사이. 그러다가 여기. 자, 플로린, 여기 네온. 이렇게 되죠? 다시 쭉 떨어지네. 나트륨은 400, 500 이하네. 500 이하.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원소를 써가면서 한번 리마인드를 해봐. 여기다가 점을 찍어가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외우지 말고 숫자를 좀 기억하면서 5번만 그려보게. 그거 베껴도 되니까. 1000에서 1000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써. 아르곤까지만 해보세요.
아, 그래 봤어요. 이거 맵나? 대충 기억이 될지, 어? 그렇게 기억하라고 좀 찍으라고. 자, 선생님, 글이라는 이유는 알겠죠? 이 정도, 이온화 에너지 간혹 가다가 상대값보다는 절대값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임의의 원소 기호, 뭐, 예를 들면 뭐 A다, B다, C다, D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온화 에너지 자료 가지고 이 짐작은 가능해. 맞지? 응? 절대값이 주어지면. 그러니까 외우면 좀 편합니다. 저번에 좀 다른 얘기 해볼까요? 이온의 에너지에서
자, 우리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건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낼 때야. 근데 이제 원소들마다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건 수소밖에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전자도 있고 세 번째 전자도 있지.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가 더 들어가니? 에너지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2 이온 에너지라 그래. 그러니까 앞에서는 제1 이온 에너지를 배운 거죠.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1이라고 해볼까? 그럼 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는 거죠? 11개, 그렇지. 뭐 여기 있는 전자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 있는 전자도 있을 것이고. 그 안쪽에도 전자가 있겠죠. 그러면 전자를 떼어내는 건 어떤 전자든 간에 어, 이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예요. 전자를 떼어내는 건. 그래서 이 전자 떼어내는 거. 두 번째 전자 떼어내는 거. 세 번째 전자 떼어내는 거. 이럴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 그러면 이건 제1이온의 에너지, 여기는 제2이온의 에너지, 요거는 제3이온의 에너지. 그러면 이원자는 얼마까지 있겠어? 제11이온의 에너지까지 있겠죠? 네, 전자가 총 11개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가 돼. 그러면 이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의 어떤 그 특징은 차수가 지날수록 이 에너지 값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 크고 2차보다는 3차 큰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유를 갖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봐봐. 전자 하나가 떨어진 다음에 이 전자에 미치는 유효핵 전하는 얘보단 커졌죠. 전자 하나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 떨어지고 얘 떨어진 다음에 이 전자한테 미치는 유효핵 전하는 좀 더 증가해 있겠다. 그죠? 맞죠? 예. 자, 그러면 점점 떼내기 힘들어지니까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 자, 그래서요. 이게 증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점 커져요. 커지는데 이 커지는 비율이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100%, 어떤 경우는 300%, 400%, 3배, 4배. 이렇게 갑자기 훅 커져. 훅 커져. 그럼 왜 갑자기 훅 커질까라는 걸 생각해 본 거야. 아, 그러니까 이전자를 떨어뜨려내고 그 다음 전자를 떨어뜨려낼 때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유효 핵전하도 증가하지만 껍질이 훅 갈라지는 거지. 그렇다면 맨 마지막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 있다는 걸 이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 하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순차적 이온 에너지를 통해서는 뭐를 확인할 수 있냐면 원자과 전자, 이게 최외각 전자죠. 족을 확인할 수 있다. 알겠지? 원자과 전자, 최외각 전자, 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Na 496, 4562 많이 커졌네요. 그죠? 몇 배 이상? 내가 몇 배 이상이 많이 커지는 거라서 3배, 4배 이상. 그지? 자, 738, 1451 두 배밖에 안 되죠?
근데 1451에서 7733 몇 배야? 4배, 5배, 서너 배. 자, 578, 1817, 1817, 2745, 11575. 많이 커졌다, 그지? 3배, 4배 이상 커질 때가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NA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가 있으니까 1족이며 마그네슘은 2족이며 알루미늄은 13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뭔지 알겠어?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뭘 배웠냐면 얘네들만 배운 거예요. 제1이온의 에너지만. 알았지? 근데 이제 이런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를 통해서는 이 원소들이 몇 쪽인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게 제1이온의 에너지. 요거 제2이온의 에너지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가 헬륨이에요. 여기는 네온이고요. 알았죠? 그럼 여기가 리튬이거든. 리튬. 그런데 여기가 뭐가 되냐면 제2에서 얘가 리튬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리튬 플러스에서 전자 떨어질 때예요. 제2니까 제2는 전자 하나 떨어진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애를 뜻하잖아. 그지? 그럼 리튬 플러스는 뭐와 같은 전자 배치에 해당하냐면 얘는 헬륨 같은 전자 배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나트륨이야, 나트륨. NA가 되는데 요 놈은 Na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이 Na 플러스는 뭐와 같은 전자 배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룹니다. 알겠어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다. 그러면 제1이던 제2던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에서 가장 이온의 에너지가 크네. 그지? 그 다음에 제1에서 리튬이지만 제2에서는 요 베릴륨이 커요. 베릴륨. 작아요, 작아. 베릴륨, 얘가 베릴륨인데 결국 베릴륨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좀 따져보니까 이게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야. 최대는 n-1조, 최소는 n조. 자, 만나보자. 자, 제2이온의 에너지야. n이 2죠? 그럼 최대는 1조, 최소는 2조. 자, 그래프가 없지만 제3 생각해봐. 제3. 제3이온의 에너지야. 자, 최소는 몇 쪽이야? 최소 3조, 최대 2조. 알았지? 그러니까 제3은 그리지 않더라도 최소와 최대를 알 수가 있다. 다음, 해봐. 얘네들이 원자번 하나 밀려서 모양이 똑같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하나씩 밀려서 가는 거야. 자, 베릴륨에서 붕소 갈 때 그랬다면 이번에는 붕소에서 탄소 갈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질소에서 산소 갈 때 그랬다면 이번에는 산소에서 플로린 가면서 이렇게 된 거야. 똑같이 작아지는 거지. 하나 팁을 줄게요. 제2는 2주기만 나와. 왜 그럴 것 같아? 여기 봐. 3주기는 얘가 마그네슘하고 알루미늄이잖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알았지? 알루미늄하고 규소까지는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 어? 근데 여기는 안 돼. 봐.
여기인데 여기는 오히려 커져. 그러니까 이쪽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주기성에서 어긋나니까. 어? 주기성 어긋나잖아. 봐. 여기 봐. 이쪽은 15에서 16쪽 갈 때 작아지면 얘는 16에서 17 갈 때 작아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커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나와. 알았지? 자, 그러니까 제2에서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얘들이 저기 뭐야? 주기성을 만족하는 애들이야. 알았지? 응. 제3에서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몇 쪽에서 몇 쪽 갈 때 작아지겠어? 자, 2, 13, 13, 14니까 14, 15가 되겠지. 근데 이쪽은 15, 16, 16, 17, 얘는 17, 18 이렇게 되는 거야. 제3은.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거 어려워요.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 그래 놓고는 뭐를 가지고 내냐면 이 그래프 가지고 문제 안 내요. 그래프 가지고 문제 안 내고 이런 거. 제1 이온의 에너지와 제2 이온의 에너지의 비. 이 비의 상대값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1보다 큰 값이야. 그럼 몇 쪽이 최대니? 1쪽이 최대가 되겠지. 왜 그래? 1과 2의 차이가 큰 게 몇 쪽이니까? 1쪽이잖아. 알았지? 됐니? 그러면은 물어볼게. 2와 3의 차이가 큰 건 몇 쪽이야? 몇 쪽? 2족이지, 이 사람들아. 2족. 2족은 2에서 3으로 갈 때 훅 커지잖아. 그러니까 2족이 최대가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순차적 이온의 에너지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해내야 돼요. 문제를 풀어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좀 짓고 음성도 좀 해드릴게요. 좀 쉬었다 시작합니다. 이게 전자친화도는 예전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몰라도 돼요. 과감히 제끼입니다. 응? 음성도는 3단원에 나오는 얘기예요. 일단 시험 범위는 아니야, 전기 음성도가. 근데 이제 주기성에서 이것도 주기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고 간단히 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단원 가서 음성도 어떻게 쓰이는지 볼 거예요. 이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당기는 상대적 세기. 키워드만 얘기하면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알겠지?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라고 보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기음 성도가 어디에 비례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이온화 에너지에 비례를 해요.
알았지? 그래서 봐봐. 금속. 그럼 금속이면은 음성, 전기음속 클까 작아? 금속이 이쪽에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이온에 작거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도 작아. 전기음성도를 내가 일렉트로 네가티비티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로 쓸게. 이게 작아요. 그 다음엔 비금속. 비금속은 이온에 크지?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큰 애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이 표는 폴링이라는 사람의 전기음성도예요. 얘는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은 상대적 세기.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전기 음성도가 크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작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3단원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값들은 수소, 여기까지. 뭐 이 정도는 기억한다고 해서 어렵진 않겠죠. 간단해. 4.0에서 0.5씩 빼면 돼. 그지? 4.0, 3.5, 3.0, 2.5, 2.0, 그 다음 수소는 2.1. 어렵지 않지? 이거 쉽게 외울 수 있는 데 자, 그래서 이제 주기성을 우리가 다 본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원자 반율이 어떻게 되죠?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그럼 이온의 에너지는 작아지죠? 그지?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를 잃기 쉽다. 이 전자를 잃기 쉽다는 얘기는 반응성이 크다는 걸 뜻해요. 전자를 잃기 쉽다. 반응성이 크다. 알겠지? 그다음 전자를 잃는다는 것은 산화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얘는 산화되기 쉽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금속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인데 금속은 전자를 잘 잃어버릴 때 금속성이 크다는 얘기를 써. 다음엔 이쪽 방향으로 가고요. 이렇게 봤어요.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원자 반지름이 이쪽에 커져요. 그럼 이온 에너지 어떻게 될까?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전자를 우리 반대로 썼대, 그지?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고 이온 에너지 커지는 거. 반대로 썼네요. 자, 그러니까 전자를 잘 잃지 못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자를 얻기 쉬워요. 물론 여기서 얘네들 18쪽은 제외해야죠. 반응 안 하니까. 이거 말고 17쪽. 그래서 얘는 전자를 얻기 쉽다. 그래서 이 비금속들은 전자를 얻기 쉬울 때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요. 전자를 얻는 거 환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환원되기 쉽다. 자, 이 환원되기 쉬운 애들을 가능성이 큰 비금속들을 비금속성이 크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아셨어요? 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단원인 주기성까지 싹 다 한번 풀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문제가 좀 있을 거야. 예. 그리고 기출 두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자,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 단원 문제에서는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연속인 이주기, 원자 번호, 맞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가 2와 3, 최대값이 보이네요. 몇 쪽이에요? 2주기는 2주기 몇 쪽? 2쪽. 2쪽. 2족은 2에서 3으로 갈 때 확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2주기니까 X가 베릴륨, W가 리튬, 연속이라 그랬지? Y는 뭐예요? 동소, 그 다음에 G는 탄소. 자, 원자 반지름은 W가 X보다 큰 거 당연하고요. 제2이온 에너지는 Y가 붕소고 얘는 탄소야. 그럼 제2에서는 13에서 14 갈 때 작아진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제1과 제2의 B, G가 탄소야. W는 리튬이고. 이건 뭐 당연히 리튬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틀렸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기억했다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그다음 W, X, Y, G는 질소에서 마그네슘까지 중에 하나이다. 원자 반지름. 일단은 원자 반지름부터 나열을 해보자. 자, 원자 반지름은 제일 큰 게 질소, 산소, 그 다음, 아니구나. 원자 반지름. 제일 큰 거 Na, 마그네슘, 그 다음에 질소, 산소. 맞나요? 이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알겠죠? 그래? 그러면 WY. 이게 Na이고, 얘는 마그네슘이고, X가 애매하다. 그죠? 자, X가 질소일 수도 있고, 산소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여기가 NA야. 얘가 마그네슘. Y가 마그네슘이었죠. 음, 자, 이온 반지름. 음, 제일 이온의 에너지. 그럼 이건 이온 반지름이겠다. 맞지? A. 이온 반지름 마그네슘이 제일 작잖아. 그죠? 다음, 얘는 제일 이온의 에너지. 제일 이온의 에너지가 있는데, 제일 이온의 에너지는 알고 있는 값이 뭐냐면은 Y가 마그네슘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X하고 G가 얘하고 얘거든. 그지? 자, 그럼 질소가 산소 중에 뭐가 더 커야 돼? 제일 이온의 에너지는 질소가 커야죠. 질소가 크니까 요게 질소가 되고 얘는 산소가 될 거예요. 왜 X가 산소가 되는 거지. G는 질소가 되고. 알겠지? 음.
자, 그럼 선생님이 자, 이거 NA하고 마그네슘 아니냐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거는 대략의 반지름을 나는 기억하고 있거든. 알았지? 다 기억하지 못해도 돼. 186, 160 몰라도 돼. 그리고 100이 넘어간다. 얘들 한 70 정도 된다는 것만 알아도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이주기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알았어? 그러니까 반지름을 외우라 그랬잖아. 외우면 쉬워진다니까? 알았어? 음. 그러면 기억, 이온 반지름 맞고 니은 제2 이온 에너지 Y가 뭐였니? Y가 마그네슘이었죠? 그 다음엔 W, Na 뭐가 더 커야 돼? 제2 이온 에너지는 당연히 제2는 일쪽에 제일 커야지. 틀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잖아. 지, 질소, X는 산소. 뭐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서 틀렸고 답은 1번이에요. 자,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난 시간에 원자 반지름 기억하라고 그랬고 이온 에너지 오늘 한번 연습해봤지? 그 정도는 알고 문제를 들어가야 돼. 자, 집에 가셔서 예제 3개 푸시고요. 일단 예제 3개 먼저 푸세요. 오늘 배웠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교재 있죠? 교재 문제 좀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쭉 이제 문제 풀면서 이론 내용들 보강하고 그럴 거예요.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또. 알았지? 자, 수고했습니다. 음, 열린가?
음.